네, 시작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위험물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세부 기준 2조에서 23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뭐냐면 위험물의 시험 방법하고 판정 기준이에요. 이 부분은 복불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앞쪽에 있는 화학식이라든가 반응식 이런 거는 패턴이라든가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물의 시설 기준은 위험물 시설 기준 허가를 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위험하니까 이런 걸 보강해 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판정 기준은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야. 누가 시험 기간에서 이건 복불복이에요. 내가 이걸 외우겠다 그래서 외웠는데 다른 게 나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이걸 외웠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맞는 거야. 예, 너무 흔히 말하는 줏대가 없어서. 다만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암기하실 거는 이해하실 거는 인류부터 육류 위험물이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또는 화기연금 충격주니까 충격에 대한 민감성, 그대로 뚝 와서 산화성.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또는 이연성 속였으니까 얼마나 불이 잘 붙냐, 얼마나 인화가 잘 되냐. 삼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금수성, 제4류는 인화성, 제5류는 폭발성,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분해성. 알아도 못 풀어요. 이거를 특히나 여기요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 시험 방법에 대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태그 밀폐식 인화점 측정을 해요. 법 규정을 풀어서 쓰면 태그 밀폐식을 하고, 태그 밀폐식을 했더니 인화점이 0도씨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태그 밀폐식으로 해서 끝낸다는 얘기예요. 태그 밀폐식으로 결정. 근데 태그 밀폐식 측정했던 인화점이 0도에서 80도씨 이하예요. 그 사이야. 그러면 동점도를 측정하라. 동점도를 측정했는데 동점도가 10mm 제곱센치가 초당 10mm 제곱미터를 미만이면 태그 밀폐식으로 최종 검사를 하라는 얘기고, 이때 동점도가 10mm 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래라? 신속 평형법으로 측정을 한 값을 써라. 다시 인화점을 측정했더니 태그 밀폐식 측정 방법을 측정했더니 80도씨를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클리브랜드 개방컵 방식으로 하라. 법에서 이거를 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착화의 위험성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이요. 그래서 그 착화 위험성에 대한 시험 방법은 작은 불꽃 착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착화의 위험성을 어디? 2류 제2류 위험물의 착화의 위험성 시험은 뭐로 해라? 작은 불꽃 착화 시험으로 해라.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법을 풀어가시는 방법만 보시면 이러한 조건에서 해라. 시험 장소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몇 가지는 패턴이에요. 1기압, 기압은 1기압, 온도는 20도씨, 1기압 20도씨, 습도 50도. 그 다음에 바람이 없어야겠죠. 무풍이 장소에다. 두께 10mm 이상의 무기질의 단열판 거의 가로치기 정도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공부할 때도 말머리 따서 공부하려고 하다가 이런 거 말머리 따면 나중에 더 헷갈려서 일단 착화의 위험성 넘어가고요. 문제 있는 것만 암기하시죠. 발화의 위험성 마찬가지로 무풍의 1기압 20도 50%. 그 다음에 시험 물품은 어떠한 시료를 측정해서 설치하라. 자연 발화의 위험성. 액체, 앞에 거는 고체, 지금은 액체. 근무수성 물질의 판단 기준,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거 다 마찬가지로 무풍 1기압 20도씨고 용량 시간 문제마다 다 틀려서요.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측정 방법이에요. 법 규정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측정 결과가 0도씨 미만인 경우에 당연히 측정 결과를 인화점으로 해라. 즉 측정 결과가 0도씨 미만일 때는 태그 밀폐식으로 해라.
측정 결과가 0도씨에서 80도씨 이하인 경우에 동정도 측정을 해서 동정도가 10제곱미리 per sec 미만인 경우에는 태그 밀폐식으로 그냥 가고요. 동정도가 10제곱미리 per sec 이상일 경우에는 신속평형법으로 해라. 신속평형법을 해라. 옛날로 말하면 세타 밀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속평형법이다. 측정 결과가 80도씨를 초과하는 경우 클리브랜드 컵으로 해라. 이때 인화성 액체 중 수용성 액체란 20도씨 일기압에서 동일한 양의 증류수와 완만하게 혼합하여 그 혼합액이 유동을 멈춘 후 당의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죠. 클리브랜드 신속평형법 태그 밀폐식. 아빠 이거 오타네요. 어이가 아니고 아이여야 되는데 태그. 그 다음에 128번 문제.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시험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뭐 태그 밀폐식,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신속평형법. 자, 태그 밀폐식에 대한 부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태그 밀폐식 신속평형법 129번 보시죠. (129번법) 129번 44회 나왔어요. 신속평형법 인화점 측정기의 인화점 측정 방법을 쓰시오. 시험 장소는 일기압 20도씨 무풍장소에 설치해라. 신속평형법의 인화점 측정기의 시럽컵을 설정 온도까지 가열하여 냉각하고 시험 물품을 몇 미리에 의미가 없죠. 제가 설명하는 게. 예, 이거 그냥 보시고 찍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인화점 측정 방법. 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46회 때 나오잖아요. 가로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다 쓰는 건 없어. 숫자예요, 숫자. 이게 100% 나온다도 아니고요.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소시간 측정 방법 131번. 여기서는 또 뭐예요? 폭발성, 자기 반응성 물질의 폭발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사용하는 물질 두 가지를 쓰시오. 51회 뭐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암기하세요. 이사 디니스톨루엔 과산화 벤조일. 간단한 거는 어차피 시험 보셔야 되니까. (132번)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배관 등의 용접부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방사선 투과 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가로 안에 알맞는 비파괴 시험을 쓰시오. 132번도 좀 중요해요. 근래에 한 번 더 나왔고. 두께 6mm 이상인 배관에 있어서는 초음파 탐상, 자기 탐상.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기 탐상과 침투 탐상. 다만 두께 6mm 미만인 배관과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탐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132번을 암기하시면 133번은 그냥 가실 거예요. 초음파 탐상, 침투 탐상, 자기 탐상. 초음파 탐상, 자기 탐상, 그 다음에 침투 탐상. 비파기 시험 4가지는 방사선 투과 시험. 그래서 그게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법 규정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넣어드리는 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게 출제위원들이 미친 척하고 아무거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시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한 문제 나와요. 5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버리시려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어차피 5점짜리 할게 막 이거 10점 안 나와 절대. 자기 탐상 나왔다가 침투 탐상 나오고 뭐 클리브랜드 측정법 썼다가
가시 신소평 한번 써라.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나오니까 나와보면 어차피 5점이라고요. 그 얘는 10점짜리는 묶을 수도 없어. 어차피 5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서 관련도에 나왔던 거에서 숫자 암기하실 거면 암기하시고 나머지 그냥 패스하세요. 이것 때문에 괜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히 저도 안 해왔어요. 저도 그냥 시험에 나오면 부분 점수 1점이라도 맞겠다. 뭐 20도시 일기한 무풍. 예. 이제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다 보면 시간도 없어. 다만 요것만 좀 132번 했던 거 요것만 좀 해주시고 6mm 미만일 때 방사능 투과시험 방사수 투하시험에서도 나왔던 게 뭐가 특별하게 없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복불복이에요. 자기탄상 시험 같은 경우는 몇 번 나왔는데 숫자만 정도만 숫자 정도 암기하시는 걸로 가시죠. 자기탐상 뭐 침투탐상 침투탕상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침투탕상 판정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43회니까 요즘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가로치기 나오지. 그 다음에 진공시험 또 충수 수압 수직 수평도 시험 그냥 여기서 가로 정도만 보세요. 충수 시험은 1000kl 미만 12시간 1000kl 이상 24시간 가로치기 딱 좋아요.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요. 수압 시험은 뭐 1.5배로 10분이니까 넘어가시고 수직 수평도 1000kl 이상을 몇 개로 나누다 8개소로 나누고 스케일 등으로 사용하여 레벨 측정기로 수평도를 측정했을 때 수평도가 300mm 이하의 직경이 100분의 1. 그 다음에 바깥쪽에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200분의 1 127mm면 10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뭐 그 정도. 이거는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서. 다음 탱크의 충수시험 중 판정시험 기준을 쓰시오. 50회 때 나왔던 거죠. 1000 미만일 땐 12시간 1000 이상일 땐 24시간 이후에 집안치마가 없이 해라. 기계식 하역에 의한 구조된 운반용기의 특징. 이것도 관연도는 아니고요. 이것도 관연도는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세부 기준에 있는 거예요. 요물 세부 기준 1조부터 136조 중에서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올 만한 했던 거 몇 개 빼낸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플라스틱. 강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이중벽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 강제 플라스틱도 가로치기 정도만 보세요. 감지층이 20kPa 10분. 가로 열고 닫기 딱 참 좋고. 강제 플라스틱 56회 때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춰요? 센서는 액체 플로트 센서 또는 액면계 등으로 하고 누설량이 얼마? 3리터 누설량은 1리터 이상의 경우에 그 수위가 3cm 이상의 경우 경보음은 80dB 이상으로 해라. 이거 어떻게 맞춰?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래서 일부러 지금 보실만한 거는 가로를 쳐서 제가 법 규정에 있는 거 중에 가로친 거는 관연도에 나왔던 거 중에 가로친 거만 넣었어요. 136번 넘어가시고요. 137번 52회 때 나왔던 요무 기능장 산업기사 1명 산업기사 요무 기능사 1명 시설은
무슨 시설을 갖춰라? 사무실 등을 갖춰라. 이거 법 규정 바뀌었을 거예요. 전용 사무실을 갖춰라. 장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관원도에 나왔던 것만 보시고 보지 마세요. 예. 관원도에 나왔던 것도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려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쓰시라고요. 그래서 60점을 맞힐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다 암기하시려고 물고 잡고 늘어져 봐야 지쳐요. 지쳐. 138번 51회 때 지금 보시면 이게 흐름이 있어요. 52회 때 요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근데 51회 때 뭐가 나왔냐면 요 아래 거 쓰는 게 나왔다고. 51회 때 대행기간 지정 받을 때 쓰는 요거 아래 거 쓰는 거 나왔다고요. (139번) 갈게요. 139번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원은 지정받은 경우 기술인력 감독을 위하여 매월 몇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저장소의 경우는 매월 몇 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제가 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거라 문제를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기존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 기간은 기술인력 및 감독을 매월 몇 회 4회 주 1회입니다.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저장소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매월 2회 이상. 139번에 매월 4회 다만 저장소는 월 2주에 한 번. (140번)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당해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하여는 위험물의 종류를 쓰시오. 이거 앞쪽에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는 살수설비를 설치하라. 그 밑에 건 해설이고 구별이 없네요. 여기 아래 거는 해설. 답은 요거고요. 여기 해설이라고. 이게 해설. 답은 요거예요.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1석유류 알코올류는 살수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141번 141번도 관연도 문제 아니에요. 예. 관연도 문제가 아니고 제가 유체역학에서 나오면 이 정도까지도 어렵게도 나온다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기 넘어가세요. 점검표 가시죠. 점검표는 한번 보시면 횟수를 보세요. 48회, 31회, 40회, 33회, 56회, 45회, 48회.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42회, 43회, 39회, 43회. 어때요 이게? 나왔던 것만 보세요. 점검표는 뭐냐면은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표가 있어요. 그 점검표가 소방점검처럼 직접 가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다 유관점검이에요. 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월 4회, 그러니까 주 1회 월 4회를 방문하고 저장소는 월 2회를 방문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 안전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표 작성을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는 최소 2주에 한 번 방문을 합니다. 가서 일지 작성을 해요. 그러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소방은 점검을 했는데 화재 등의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가 책임을 지는데 위험물은 불량 났으면 불량 났다고만 쓰면 끝나. 책임 자체가 없어요. 142번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구를 쓰시오. 이거는 뭐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은 알죠. 소화전 밸브 압력계, 방수압 측정, 전원저항계, 전류압 측정계, 헤드 결합 치부 렌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기구 쓰시면 되고,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이니까. 헤드 결합 치부 렌치는 아니죠. 이거는 옥내외 소화전 설비니까. 헤드 결합 치부 렌치는 스프링클러지. 답을 잘못 썼네.
143번 환기설비 배출설비 점검표 5가지. 144번 물분무 소화설비 기동장치 점검사항 5가지. 일반 점검표 전기설비 접지 항목 3가지. 저 솔직히 기능장 공부할 때 이건 안 해왔어요. 그냥 패스했어. 이거 5점 나오면 패스했어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외관 점검이니까 그냥 쓰세요. 변형, 균형, 손상의 유무. 예. 변형, 균형, 손상의 유무. 쭉 써세요. 이거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일반 점검표는 점검 방법 다 육안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몇 회? 52회 때 나온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펌프 점검사항 5가지. 149번 CO2 계기 점검 스위치 점검 방법 150번 필해 설비 점검 한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운반성에 대한 경고표지요. 점검표는 여기 있는 것보다 관원도에 나왔던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 가시죠. 위험물 운송 운반 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에 대한 기준 보시면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나와 있고, 교재 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문자 표시 및 UN 번호 세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0.6, 한 변의 0.3으로 해서 위험물로 표시를 하되 저기 위험 번호 이걸 다 암기를 하셔야 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 번호를 다 암기해야 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건 UN 번호에 의한 세부 규정이라 안 나왔고, 뭐만 나왔냐? 크기만 나왔어요. 크기만 관원도에 나왔던 거 요거 25cm 이상. 그거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14가 뭔지, 15가 뭔지, 1.5가 뭔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151번부터 가죠. 151번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외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명스러운 등을 표시하여 적정해야 된다. 이외의 규정에 대해서 다음 괄호 안에 적당한 말을 쓰시오. 이거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기준은 살아있어요. 위험물 기능장 시험 범위에 국제해상물 위험물에 대한 규칙은 적용을 안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151번은 규정은 남아있어요. 예외 규정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하고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은 요거는 남아있고요. 152번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대한 등급 8등급의 명칭과 정의를 쓰시오. 요거는 안 남아있어요. 빼쳐요. 어차피 알아도 못 써요. 저희가 관연도 문제를 몇 개 풀었어요? 57, 58, 59 3개 풀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2021년이니까) 59. 그럼 60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끊고 다시